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은 부진했어요. 제가 뒤에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코멘트를 남겼는데, 일단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부진했던 시장이었던 만큼 내일 시장은 보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0.6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은 0.9%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상승이 나온 종목이 몇 종목 되지도 않아요. 그 폭마저도 0.4%밖에 되지 않죠. 반면에 하락한 종목을 보면 현대차가 3.8%, 기아가 4%,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부진했었고, 또 2차전지 쪽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소재기업의 LN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한 모습이 나왔다면, 전반적으로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역시나 LNF. 이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법안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증권사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5% 이상의 급등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반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연기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기관 쪽에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를 보면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평균적인 하루 순매도 물량만큼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급락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네요. 이어서 기아를 살펴보면 오랜만에 다시 7만원대를 회귀를 했죠. 그런데 현대차하고는 다르게 외국인하고 기관, 기아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상단에 3개나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LG전자, SK이노베이션, LNF, SK,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원유 선불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일단 전날에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S&P 500은 0.2% 상승이 있었고, 지금 여기 차트상의 200일선까지 지수가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스닥은 0.2%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다우지수는 0.7% 상승과 함께 지금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현재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올해 들어서 거의 최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만은 어제하고 비슷한 보합권, 상해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0.3% 상승이네요. 자, 그런데 전날 미국 증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고, 물론 장 초반에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 이상도 갔었지만 결국에는 이걸 다 회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빴다고 볼 수도 없었고, 또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일본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 중국 모두 강보합권 내에서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시간이 오후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코스피는 0.8%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1%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만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특별한 이슈는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새벽에 나왔었던 인플레 감축법,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고, 이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은 제외가 되었다 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게 국내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이려면 중국 시장도 같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국내만 유독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자동차 관련주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게 갑자기 나온 이슈도 아니었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였던 만큼 국내 시장만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내 시장만 약세를 보이는 것이 참 오늘 아쉬운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되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국내 2차전지 기업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다던가 아니면 중국산 광물의 일정 부분 사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약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당연히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의 많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만큼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동차 기업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이 없어요. 이게 완공이 되는 시점이 2025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때까지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전기차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주가가 약세로 연결이 되고 있는 주된 이슈라고 볼 수 있고, 자, 현재 현대차가 3.5% 급락이 나고 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잘 버텼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큰 음봉과 함께 19만원대를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 감축법하고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본다면 일단 이런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은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인플레 감축법에서 현대기아차가 다소 부정적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몇 주 전부터 시장에 나왔었고, 그런데도 주가는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팩트 발표와 함께 오히려 이 날짜에 주가가 3%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기업들, 2차전지 관련주도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2%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삼성 SDI도 1.4%,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의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이죠. 현재 3%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주인 CS 베어링도 6%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현대기아차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가 있었다면 친환경 관련주들, 그리고 국내 2차전지 기업들, 이런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팩트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업종을 망라하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현대기아차는 일정 부분 메이저 수급들의 비중 줄이기, 이런 작업들이 조금은 발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친환경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정말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지금 시가총액 100조 원짜리가 거의 25%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었죠. 18만 5천원에서 19만원 정도? 이 사이 내에서 주가가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다시 반등도 도모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제가 20만원이란 가격은 라운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벽이 조금은 두터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만원 초반대에서 주가가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쉽게는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인플레 감축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주가, 그런데 오히려 팩트 발표와 함께 크게 빠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저가 부근이죠. 여기서 매집했던 주체들하고 또 이 부근에서 매집했던 주체들, 아마 두 턴 매물대를 뚫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망을 많이 했을 것이고, 오늘 이런 이슈와 함께 그 관망을 접고 던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19만원에서 18만 5천원 직전 고점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재차 반등도 가능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자동차 기업과 조금은 경쟁에 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충분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과연 이게 정말로 장기적인 이슈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오늘 3% 이상의 낙폭이 나고 있는 만큼 기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여기 초록색 60주선 있죠. 지금 정확하게 주가가 이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4주 연속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 이평선을 계속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돌파하는 힘 자체도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은 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물대 상당히 많은 만큼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견조한 실적이 3분기와 4분기도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 그런 부분 팔로우 해보시면서 종목을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개인적으로 지난 6월달 시장이 급락할 때하고 조금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 잘 생각해보면 에너지 관련주하고 또 곡물 사료 관련주들 그런 업종들만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천연가스 관련주하고 사료 관련주들 이 업종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보니까 다시 6월달 시장이 조금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거의 7에서 1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 여기 하단을 보세요. 지금 현재 유로화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로 비유해서 본다면 배럴당 400달러 이상을 돌파한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에 유가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천연가스 가격을 따라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조금은 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90달러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난방 수요 증가라든지 전쟁 장기화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한 차례 또 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조금 안도할 수 있겠지만 3분기 말부터 4분기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이 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관찰해보면서 시장을 보다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7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별 특별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연준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이 내용을 비롯한 미국 시장의 흐름을 관찰해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못하네요. 부디 오늘 하루의 짧은 조정으로 마치길 희망해보고요. 내일은 보다 맑은 시장이 다가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